학점은행제 학습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희태 팀장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학점은행제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고 학점은행제 강의를 듣는 학습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다니던 직장이 일이 엄청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어서야 퇴근하면서 학점은행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들을까 잔머리를 엄청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 정보가 많지 않을 때여서 꽈락도 되고 수강료도 날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옆에서 포인트를 딱 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제가 고생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나 8년간 많은 학습자분들의 학습 설계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까지 모두 녹여서 학점은행제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점은행제 가장 쉬운 전공 탑1, 왕초보도 쉽게 학점은행제 계획하는 법, 가성비 좋은 학점인정 자격증 3가지, 자격증보다 쉬운 독학사 활용법,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 가장 쉬운 전공. 오늘 영상 주제가 학점은행제 쉽게 하는 방법이니까 가장 쉬운 전공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이직이나 승진으로 초대졸이나 대졸 학력이 빠르게 필요한 분들이나 편입을 위해서 전문학사, 학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이 전공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 전공은 바로 경영학인데요.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가장 쉬운 전공인지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학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당연히 온라인 강의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 강의의 내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경영학은 전공 강의 대부분 교양과 호환이 될 정도로 쉬운 과목이 많고 모든 학점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강의 외에 추가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나 독학사도 선택지가 많은데요. 독학사에 경영학 전공이 있어서 전공 일반 교양학점을 모두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자격증의 경우 경영학 인정 자격증은 종류도 많고 가성비가 좋은 자격증이 많아서 다른 전공자들도 학점이 부족하면 취득할 정도입니다. 독학사가 뭔지 모르는 분이나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 줄 요약하자면 경영학 전공은 학점은행제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왕초보도 쉽게 학점은행제 계획하는 법. 가장 쉬운 전공을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학습 설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는 계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내가 강의를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계산을 하고 기간을 줄이고 싶은 만큼 자격증과 독학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선 기본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간단한 전문학사로 해보겠습니다. 전문학사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총 80학점이 필요하고 전공은 45학점, 교양은 15학점이 필요합니다. 강의로 다 들으면 얼마나 되는지 적용해 볼게요. 강의는 한 과목에 3학점 고정입니다. 80학점을 강의로 다 들으려면 27과목을 들어야 하고 이 중에 전공은 15과목, 교양은 5과목을 들어야겠죠. 학점은행제는 1년에 14과목 제한이 있으니까 27과목을 들으려면 2년이 걸리겠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원하는 1년 과정으로 줄여보겠습니다. 1년에 14과목, 그러니까 학점으로 42학점은 강의로 들을 수가 있고요. 80학점을 채우려면 38학점이 필요한데요.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격증이 18학점이니까 독학사로 20학점을 취득하면 딱 80학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1학기 7과목, 2학기 7과목으로 1년을 들으면 되고 기간 중에 자격증 1개와 독학사 20학점을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물론 자격증을 2개 취득하거나 자격증 대신 독학사로 다 하거나 기간을 1년 반으로 잡거나 하는 등 개개인마다 적합한 플랜은 따로 있으니까 오늘 해본 학습 설계를 참고해서 각자에 맞는 계획을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분들이라면 학사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학사는 총 140학점에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만일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계획을 못 하시겠다면 혼자 진행을 했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상황에 맞게 학습 설계도 해드리고 사고 나지 않게 담당해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셋째, 가성비 좋은 학점 인정 자격증 3가지. 학습 설계하는 법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어떤 자격증이 좋은지 궁금해질 때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학점은행제 초보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룰을 더 알려드리자면 전문 학사는 2개, 학사는 3개까지만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따기가 쉬우면 학점은 많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으로 효율 좋게 써야겠죠. 그래서 3가지 자격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한경태색과 매경테스트 자격증입니다. 이 두 자격증은 18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18학점이면 과목으로 6과목이고 거의 강의 한 학기 학점과 비슷한 자격증입니다. 보통 전공자가 4개월은 준비해서 취득하는 산업기사가 16학점인데 그것보다 2학점을 더 인정해주고요. 비전공자도 문제집 사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공부를 하면 취득이 가능한 난이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난이도는 더 쉬우면서 학점은 더 주는 자격증인 건데요. 거기에 1년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 횟수가 많아서 좀 더 자유롭게 공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천하고 활용하는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텔레마케팅 관리사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자격증과 똑같이 18학점 인정되는 자격증이고요. 둘 다 취득을 해본 많은 학습자분들의 후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테셋이나 매경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필기와 실기 2번의 시험을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하고 1년에 3번밖에 시험이 없어서 응시 기회가 적다는 점인데요. 타이밍만 맞다면 가장 우선으로 추천을 할 만한 자격증이어서 시험 일정 확인해 보시고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격증은 SMAT 1급입니다. 인정학점은 10학점이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쉽고 시험 일정도 자주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을 둘 다 사용하고 자격증으로 더 학점을 인정받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가성비 자격증은 경영학 전공 자격증 중에서 선정을 했고요. 다른 전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전공에 맞는 자격증들이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학습자분들에게는 처음 학습 설계 시에 계획한 자격증에 맞춰서 시험 일정과 추천 교재, 공부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자격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자격증보다 쉬운 독학사 활용법. 학습 설계도 할 줄 알고 자격증까지 정했다면 욕심이 생길 겁니다. 조금만 더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 걸까 하고 말이죠. 여기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오셨다면 학점은행제 중수 정도는 되시는 겁니다. 계획을 하다 보면 자격증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격증까지 사용을 했는데 학점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독학사입니다. 독학사가 뭔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시험 과목이 있고요. 이 시험을 합격하면 학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양시험은 한 과목에 4학점, 최대 5과목까지, 전공시험은 한 과목에 5학점, 최대 12과목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종합시험도 있지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적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교양시험으로는 20학점, 전공시험으로는 60학점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전공시험은 교양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12과목 중 6과목은 심화 과목이어서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학사를 활용하신다면 교양시험 5과목을 추천드리고 학점이 더 필요하다면 전공 기초시험 2-3과목 정도가 무난합니다. 주의사항은 교양시험과 전공 기초시험을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민감하다는 점과 과목이 많아서 어떤 과목을 봐야 쉬운지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많으면 쉬운 과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 과목은 거의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전공부터는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꼭 잘 알아보고 선택해주세요. 물론 제가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일정과 난이도에 맞춰 독학사 과목과 준비 방법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오셨다면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튜토리얼은 모두 통과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상을 다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 해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가 워낙 불친절하게 되어 있다 보니 혼자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런 분들도 차질 없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 같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이나 상담 링크로 문의를 주세요. 아주 쉽게 학점은행제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담과 학습 설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외에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이나 상담 링크로 질문을 주세요. 다음 컨텐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